자, 아동미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아동미술의 중요성에 보면 그 중요성이 관찰하는 습관도 있고, 그 다음에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 영역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? 그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. 그 중에 관찰하는 습관을 먼저 본다라면 그리기만큼 이미지를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기는 도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먼저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잘 관찰한 것들을 그리게 되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릴 때 아니면 관찰을 할 때 어떤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든가 어떤 설명을 듣는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기억의 80%에서 90%가 남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미지를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. 관찰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덜 관찰이 된다면 그리기도 어때요? 섬세한 부분까지 아니면 세심한 부분까지 잘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이제 그만큼 그 관찰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관찰력은 모든 그 창의력의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 그 예를 한번 본다면 이 음료수병을 한번 보세요. 이 음료수병이 곡선도 있고 무늬도 조금 독특하지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그 공장 직원인 루드가 여자친구의 어떤 긴 주름 치마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긴 주름 치마가 인상에 남았겠죠.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치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6단계 정도 거쳐서 지금의 그 아름다운 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찍찍이를 한번 볼게요. 모든 여미는 부분, 붙이는 부분들이 이 벌크로 테이프, 찍찍이죠. 벌크로 테이프로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. 특히나 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모든 교재 교구들이 또 이제 이 벌크로 테이프로 이용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벌크로 테이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스위스의 메트랄이라는 사람이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몸에 붙은 그 열매를 관찰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 열매를 관찰하다 보니까 강아지 그 털에 붙어 있는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? 이렇게 생겼겠죠.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에 작은 그 뭐 이렇게 미세한 어떤 그 고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,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연결해서 응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벌크로 테이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곤충들이 이렇게 있으면 곤충에 이렇게 집게가 있겠죠. 곤충의 집게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공구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구부러진 빨대는 일본의 아기 엄마가 이거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병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사실 누워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주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고무 호스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다고 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무 호스는 위생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또 고무이기 때문에 어떤 냄새도 날 거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가 불편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어머니가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수도꼭지가 살짝 이렇게 생겼죠. 여기서 물이 슉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구부러진 빨대. 그래서 빨대가 이렇게 생겼다가 어때요? 여기다가 주름을 줬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빨대가 됐겠죠.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력은 우리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간과하지 않고 생활에 응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창조물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
자,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큰 몫을 해내는 사람들은 관찰을 통해서 남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들을 생활에 발전시키는 것들이 바로 관찰하는 습관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관찰력은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에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리 아이들에게도 관찰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모든 발견과 발명은 관찰력이기에 미술 교육은 창의력 개발과도 관련이 깊어요. 그래서 이 개발을 본다라고 한다면 창의성 향상도 될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증진이 될 수가 있겠고,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창의성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고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술 교육의 어떤 관찰하는 습관을 잘 길러줄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기는 보는 법, 배우기의 기본이면서 제대로 보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? 그리기는 보는 법을 기본으로 해서 제대로 보고 창조할 수 있는,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리기를 하려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세히 관찰을 해야지만이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보는 것은 곧 최상의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. 자,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. 그래서 1493년에서 1497년 제작을 한 벽화 템페라예요. 그래서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치 성당 그 식당 벽에 그려진 벽화예요.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조금 이렇게 복원 작업을 거쳤어요. 그래서 1999년도에 복원 작업을 거친 그러한 이제 그 작품인데 신약성서의 요한복음 제 13장 22절부터 30절에 이르는 내용을 조형화한 거예요. 그런데 관찰이라는 것은 어떨까요? 관찰하는 것들은 상상력이 동원이 됐겠죠. 상상력이 동원이 됐는데 이 관찰하는 것들은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미지화 할 수가 있겠죠. 이미지하고 이미지했던 내용을 상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을 만큼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다라고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동미술의 그 중요성의 두 번째를 본다면 지능 발달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. 아이들의 지능은 어때요?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지요. 그래서 지능 인지를 구성해 간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죠.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주의 단계를 거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생각하고 어떤 느끼는 문제들을 모든 것들은 그 정신적 혹은 지적인 사고 과정이 바로 인지라고 하는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강하게 인식되는 것들을 이제 주의 단계를 거쳐서 기억에 저장하고 저장했던 것들을 새로운 개념과 융합해서 또 다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그 아동 미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블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의 뇌를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?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여기는 전두엽, 여기는 축두엽, 두정엽, 후두엽,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있겠죠. 그래서 이 앞에 이 전두엽은 어때? 대뇌 피질이 있는 곳인데 전두엽에서는 사람의 뇌를 100이라고 이렇게 지능을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0세에서 4세 사이에 지능 발달이 50%가 되죠. 그 다음에 4세에서 8세 사이에는 30%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. 그러면 4세에서 8세 사이에 이 지능 발달이 80%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은 굉장한 거죠. 그래서 어린 시절에 미술 활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8세 이후에는 이제 20%가 이루어집니다. 자, 지능의 발달은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미술 교육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또 자극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, 지지적인 환경, 또 격려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.
아동은 다양한 미술적 재료를 통해서 그리거나 또 만들어 봄으로써 이건 어때요? 그리거나 만들어 보는 것들은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.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느끼고 그러한 것들을 문제 해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가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지능 발달을 돕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아동은 미술 활동의 그 환경 속에서 대상을 그리기, 그 다음에 종이로 자르기, 접기 등의 어떤 부분과 전체 그 구성하는 데 다양한 문제에 접하게 되죠.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접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?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. 그런 해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자극은 유아의 그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한테 어떤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자신의 어떤 흥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이렇게 새롭지 않으면 집중을 잘 하지 않아요. 그래서 흥미로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주의 집중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의 어떤 유능감을 그 발견한다든가 또 완성의 기쁨도 느끼면서 자존감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또 길러지기 때문에 그 주의 집중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실에 보면 전체 아동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주의 집중력이 좀 짧은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흥미를 계속 그 유지해가고 끈기 있게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고 완성해가는 그 단계에서 아이들도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. 나도 뭔가를 끝냈구나.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고 다음에는 또 열심히 잘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집중력에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